반갑습니다. 하이사주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겁제의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겁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상세히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이사주가 멤버십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또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도 가능하시고, 또 회원 전용 이제 영상도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신다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고, 이 사항이 말고 또 다른 사항도 본인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겁제의 활용,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자, 겁제 활용. 자, 겁제는 일단 빼앗긴다. 그죠? 그리고 재물을 강탈당한다. 또는 와이프, 부인이나 이제 애인분들 이혼이나 이제 이별수가 있다. 이렇게 맥락을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약하신 사주는 근이 되어 나한테 도움을 준다. 제일 중요한 건 겁제에게는 내 사람이냐 아니냐로 나뉜다. 그리고 수수료가 들어간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죠? 대가를 줘야지만 도와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겁제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정당한 대가를 주신다면 충분히 겁제가 많은 도움을 준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부분, 좋은 부분 같이 항상 십성에는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세요. 자, 겁제와 이제 편제의 합입니다. 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 또는 애인이 돼요. 애인이 되고, 또는 이제 유동자산, 그렇죠. 사업 수완, 그 다음에 노름, 도박, 투자, 투기, 이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된다 치면 이런 부분들이 겁제와 이제 합을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겁제는 일단 사주팔자에 또 겁제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와이프보다 밖의 여자 관심을 둔다. 관심이 가는 거죠. 저절로 본인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겁제한테 빼앗길 수 있다. 빼앗긴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쪽으로는 이제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 본인이 새로운 것을 이제 개척해 나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공동 지분을 넣는다든지 공동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 대신 겁제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겁제의 말에 좀 따라가야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겁제가 오는 연애는 투자나 투기나 확장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사기나 배신을 당한다.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겁제 연애 조금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도 겁제 운이 언제 오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전에 투자인 것을 찾는 방법 찾아야 한다. 본인이 조금 투자를 하실 일이 있거나 이러면 겁제가 오기 전에 조금 수익을 취하고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교류나 대외 협력, 상호 합작 관계를 통해서 글로벌화 시킨다. 글로벌화가 가능하다.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 사주가 신왕하면 또 그
뺏어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강하냐 신약하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본인이 좀 신강하면 뺏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이 나의 수익이다. 이 부분은 겁재에서도 겁재 그 십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신약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신강하셔야 된다는 거 참조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담보사채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대한 이익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가능하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 주변에 또 정치를 많이들 요즘에는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은 승진이 가능하고, 명예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좋은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또는 이제 경쟁 업체가 좀 안 좋아진다는 걸, 망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 경쟁 업체가 거래했던 것들이 나에게 오는 거죠. 이것 또한 남의 불행이 나의 수익이 되는 구조죠. 나에게 온다. 거래처가 나에게 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이제 뭐 취업을 하셔야 된다든지 승진을 하셔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도 남이 떨어지면 내가 올라가는 형국이 되는 거죠.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이 떨어져서 내가 올라가는 거. 자, 신약하면 이제 겁재와 편재의 합은 이제 신약하신 분들은 반대로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와이프의 일탈을 조금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뭐 의심을 하시고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본인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옆에서 많이 달라붙으실 거예요, 남성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와이프분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잘 챙겨줘라. 더 관심을 가져주고 말도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다가와도 남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또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조금 잘 챙겨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재, 남편이 편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편재가 합의돼가지고 여자 생기겠네, 애인 생기겠네,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가 붙는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내 남편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징조입니다. 돈이 들어올 징조예요. 그러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굉장히 잘 챙겨주세요. 그러면 물론 눈이 조금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쵸? 눈이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요, 결국은 이 돈이 와이프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쵸?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기 때문에 더 잘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눈 돌아갈 것도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개운법으로 조금 살용을 하세요, 여러분. 바람 필 거야. 여자가 저렇게 붙어. 인기가 많아. 갑자기 약속이 많이 생겨. 뭐 갑자기 계속 나간다고 해. 의심하지 마시고요. 더 잘 챙겨주세요. 더 잘 챙겨주고, 뭐 술을 한 잔 드시고 하셨으면 부곡국이라도 끓여주시고, 그쵸? 새벽에 와가지고 또 한 잔 더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힘들더라도 이제 자식들 케어하고 하시면서 와이프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남편을 조금 내조를 잘 해주심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겁재와 또 편재의 합의되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해요. 나 사업 좀 하고 싶어.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성향으로 옵니다. 상황도 이렇게 됩니다. 제한이 들어오겠죠. 겁재의 제한. 그래서 소소한 투자는 또 가능해요. 투자는 가능하다. 그리고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부터 집착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해요. 집착성, 의심, 의부, 의처증 이런 게 생겨요.
희한하게도 잘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이러한 마음이 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라. 자, 그리고 유통업도 가능합니다. 유통업, 물류 이런 부분들 겁재한테 일을 받아서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유통업이나 물류, 택배사, 택배 기사분들 이런 쪽으로 일을 겁재한테 일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일 하시는 분들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하신 만큼 일을 번다. 그 대신 좀 비용이 그 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수수료, 그죠? 대가 이러한 부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겁재와 이제 정제로 넘어가 볼게요. 겁재와 정제. 겁재와 정제도 마찬가지. 정제도 같은 겁니다. 와이프, 그죠? 그리고 월급, 안정적 수익. 또 구두쇠도 들어가게 돼요. 정제가. 그래서 정제는 나의 영역을 말해요. 나의 영역. 나의 영역을 말하는데 나의 겁재가 나의 영역을 침범한다 라고 또 보실 수가 있고, 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내 돈을 탐낸다, 또는 내 와이프를 탐낸다, 나의 여자친구를 탐낸다. 이럴 때는 친구들과의 그 여자친구들 보여주시면 안 되겠죠. 비건 많으신 분들 자기 이성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건 안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건 내가 열심히 모았던 안정적인 수익입니다. 급여죠.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좀 잃을 수가 있다. 한 번에 털린다. 그래서 투자 수익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권리죠, 정제가. 그럼 나의 영역, 나의 영역에서 권리 행사가 문제가 생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방향이. 그리고 또 나누어야 된다. 나누어야 되는 점, 그 지분이 작아진다. 이게 투자의 지분이 작아진다라기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서도 나의 좀 지분이 컸어, 이 모임에서, 그죠? 이 친구들의 관계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친구들이 나의 말을 조금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뺏으려다가 또 뺏기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겁재와 재성의 합은 조심해야 된다. 재성이 편재, 정제 같이 들어가죠. 조심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겁재와 이제 편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주 통변 하시는 분들은 이 활용법을 굉장히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십성에 대해서 좀 합장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합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작용으로 일어나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학문을 이제 공부해서 통계를 내는 이 명리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점이나 그런 영을 받아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로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제면 와이프도 있고, 그죠? 애인도 되고, 또는 시어머니도 돼요. 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럼 시어머니한테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댁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좀 들어간다,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 다 편제, 정제, 겁재의 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작용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방향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겁재와 편간 합은 양간만 가능해요. 양간만. 그리고 겁재 합살이랍니다. 그래서 불행과 위험을 결탁해서 권한을 갖는다. 이게 뭐냐면 권한을 갖는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형상으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권한이 발탁된 거죠. 태사나, 그쵸?
상실, 이 권한을 상실했을 때, 그죠? 누구의 불행이죠? 누가 잘리면 가서 일을 하듯이 똑같이 이 사람이 잘리면서 내가 이 권한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갑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편관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 했어요. 책임감, 리더십이라 했어요. 그래서 책임을 내가 지게 되는 구조가 돼요. 누가 망했다 그러면 또 그 집을 경매나 이런 걸로, 또 누가 사업이 안 돼서 이제 건물이 차압되면 또 타행의 불행이 또 내가 행지수가 되는, 그게 겁재 합살인데요. 한 명이 잘리면 9명이 승진하는, 이거는 이제 겁재와 진짜 편관 합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라고 또 보여주고, 인간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다. 인간에게는 좀 기회가 없다. 그래서 타인의 이제 비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 이제 헤쳐나간다. 오늘 이 비견들을 제가 도와주고, 왜 책임감과 리더십이잖아요. 이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고 리더를 해주는, 그러면서 일을 헤쳐나간다. 그 대신 일간이 근황해야겠죠. 일간이 근황 했을 경우 또 가능하다. 또 금융관리, 금융 쪽, 그 다음에 광고, 홍보 뭐 이런 쪽, 비밀작업이 뛰어나다. 비밀작업이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외부 업체에서, 그쵸, 외부 업체에서 협업 제안이 올 수도 있어요. 협업 제안.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사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거 너가 조금 해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해서 책임의 질 일을, 조금 책임감 있는 일을 맡게 된다. 그 대신 이거를 맡게 되면 이제 나는 큰 승진 성과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겁재가 왕하고 이제 편관이 약할 경우는요, 편관이 약하다. 이거는 내 것을 좀 빼앗길 수 있다. 나의 능력을 빼앗긴다. 그러면 도움을 청해서 했는데 이 성과는 누구한테 간다? 상사한테 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는 타인이 잘못했는데 내가 벌을 받는다든지 내가 책임을 맡아야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겁재가 좀 약해요. 근데 편관이 강해요. 그러면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책임을 떠넘기게 되죠. 다른 사람이. 그리고 또 이 편관은요, 그 편법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편법. 자, 정가는 올바른 겁니다. 그죠? 절대 불법적인 거, 편법 이런 거 쓰지 않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규율에 맞게 올라간다면, 편가는요, 편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연줄을 이용한다. 연줄 이용 가능해요. 그리고 남의 명의를 이용해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바지 사장 같은 격이죠. 바지 사장을 맡게 된다 라든지, 이렇게 좀 아실 수가 있고, 또 편관이 왕할 경우에는 망한 사업을 내가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재활용 용품점, 뭐 이제 중고, 그러니까 망해서 중고로 들어온 것들 있죠. 그런 거를 내가 다시 되판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매, 회사가 망해서 이 도매가 뭐 싸게, 싸게 내놓는 걸, 싸게 파는 거를 한꺼번에 사와서 내가 다시 되판다, 되팔아서 수익을 내는, 이제 쇼핑몰 쪽이면 이런 식으로 또 되죠. 고철도 가능하시고요. 고철 하시는 분들, 겁재가 조금 있고 편관이 왕했을 때 고철 쪽으로 좀 많이 가시고, 그냥 부동산 경매 이렇게 가능하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겁재와 정간, 재생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기침을 하면서 녹화를 중지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안 찍힌 것 같아요. 예, 평간부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겁재 금융관리, 광고 홍보 능력, 비밀 작업 능력이 뛰어나고 외부 업체에 협력 제한이 올 수 있다 라고 여기까지 촬영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겁재가 왕하고요, 평간이 약할 경우, 겁재가 왕하고 평간이 약할 경우에는 내 것을 뺏깁니다. 내 것을 빼앗김, 그리고 강제적인 부분, 강제적인 권한으로 권한을 이용해서 나한테 그러한 좀 불이익을 좀 선사한다. 그리고 타인이 잘못했는데 타인 잘못이 나의 잘못으로 돌아온다 라는 부분. 근데 겁재가 약하다. 겁재가 약하고 관이 평관이 왕할 경우 나 대신에 누군가 당한다. 그쵸? 그리고 실력보다는 연주를 이용한다. 자, 정관은 올바르고 규범을 지켜야 되고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순리를 어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이 평가는 편법이 가능해요. 그래서 불법적인 일도 합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의 명의를 이용한다, 도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바지 사장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내가 바지 사장이 된다든지, 그러면 또는 명의를 빌려줘서 하는 이제 부분도 있죠. 이제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남이 망한 것을 내가 가져와서 시작한다, 사업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재활용 용품 또는 이제 중고, 그쵸? 중고 망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되파는 거, 그것도 가능하죠. 난 부동산, 경매, 고철, 이런 쪽, 그쵸? 뭐 폐기물 처리 가서 고철을 가지고 와서 다시 내가 되파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해요. 쇼핑몰 얘기를 들면, 이 쇼핑몰에서 재고를 사입을 너무 많이 해서 재고를 엄청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쇼핑몰이 망했어. 그거를 이제 떨이로 팔 때 내가 들고 와서 다시 되판다, 뭐 이런 것들 가능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겁재와 이제 평간의 합은요, 뭐 정관도 마찬가지지만 겁재가 와서 나한테 권한을 주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 사회에서 만약에 그 모임이나 뭐 이런 뭐 협회나 뭐 이런 인간관계에서 관계되는 그런 것을 한다 했을 때 원래 이 권한이 있던 사람이 나에게 뭐 총무 자리를 또 준다든지, 너가 총무를 한번 해보지 않겠니? 너가 어떠한 것을 맡아도 해보지 않겠니? 이런 제안도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재생간, 이제 겁재와 정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생간이라는 것은 재성이 있어야지 좀 튼튼하게 기존 세력이 되고 기득권이 오래 보존된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이 또 마찬가지예요. 이 모임이나 협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인이 재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러한 권한이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아니면 또 내려와야 되는, 또 뺏기는, 좀 했는데 옆에서 반대 세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 내려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있어야지만 조금 오래 보존이 가능하다. 그리고 근약해야 돼요.
신약해야 되고 또 상간이 반항을 못하고 근황하면 또 재생간에 손상이 가요. 자, 근약하면요. 일단 근약하면 이 세력이 더 강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왕하면 이렇게 힘을 빼고 또 극을 받고 이러한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손상이 오히려 더 강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재생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성이고 관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왕해버리면 이렇게 가는 구조가 돼버린다. 이게 손상이 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정관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예요. 남자. 여자분한테는 남자가 되고요. 남편이 되죠. 이런 부분에서 좀 빼앗길 수 있다. 근데 편관은 그냥 가버린다 하면 정관은요, 말을 해줘요. 너랑 말이 좀 안 통해. 처음에 이뻤는데 지금 이쁜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쁜 여자를 좀 찾아가는, 남성분이 떠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정관이 모범적이고 원리원칙주의자죠. 그래서 올바른 또 경쟁심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겁재가 경쟁심도 됩니다. 그렇죠? 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간인 상생이 될 경우 올바른 경쟁심을 가져서 또 간인 상생이 되면 이제 군인이라든지 경찰, 노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업을 하는 게 좋고 지키는 걸 잘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정관이 겁재를 극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머리가 뛰어나고요. 또 우등생, 공무원 또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시고 좀 소심한데 또 체면체의 이미지 관리를 또 중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상사 덕을 또 보실 수가 있고 처덕을 볼 수가 있다. 와이프 덕을 좀 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겁재가 이제 정관을 또 극할 때는요, 겁재가 정관을 극할 경우, 그러니까 겁재가 왕한 거죠. 겁재가 왕할 경우에는 좀 가난한 장손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자수성가 합니다. 자수성가 해야 되는, 굉장히 좀 힘들게 그래도 본인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처가 좀 약하다. 병간호라든지 처가 좀 자주 아프다든지, 그리고 재물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오너의 기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의 기질. 그래서 겁재를 잘 활용하셔야겠죠. 결국은 재물이 약하다는 건 나눠야 되니까, 겁재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운동선수도 가능하시고요. 근데 교육이나 이제 행정직 이런 쪽으로도 일이 가능하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또 겁재에서요, 자, 겁재는 겁재를 제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관과 이제 정관이 사주팔자에서 없으면 이제 반대편에서는 적이 됩니다. 반대편은 적이 되고, 상관과 정관이 있으면 굉장히 나한테 내 편으로 돼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겁재가 또 있으신 분들은 상관과 정관이 있다면 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겁재 많은데 어떡해요?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주팔자에서 상관과 정관 있으면 천군만마를 또 얻을 수 있는 것과 같고요. 이제 겁재가 상관과 정관이 없다면 이제 적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운에서 올 때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상관과 겁재와 상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겁상이라고 합니다. 겁상. 자, 겁상은요, 신흥 세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붙습니다. 근황해야 돼요. 근황해야 된다는 조건이고, 또 상관의 생한이 그쵸? 일간이 나와 더불어서 스타트업을 한다. 스마트업이라죠.
스타트업이라나? 그 요즘에 K 스타트 이러한 부분들 나라에서도 굉장히 정책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개념 조직을 형성한다. MZ 세대들, 그죠? 그 겁재와 상관은요, 겁재도 굉장히 똑똑하지만 상관도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벗어난 그런 아이디어 개발하는 거, 그죠? 새로 만들어낸, 창조하고 창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겁재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겁재상관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개혁이자 혁신을 이뤄내는 팀을 만들어준다. 그럼 로봇을 진짜 개발한다든지, 그쵸? IT 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 근데 조건이 근황해야 된다. 그쵸? 자, 근약하면 좀 힘들어요. 이 신약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다. 언젠가는 어긋난다. 언젠가는. 겁재가 있는데 겁재가 하나 더 날라온다든지, 그죠? 아니면 이 상관을 때려버린다든지, 극해버린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됐을 때는, 좀 어긋남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상관과 이제 이 겁재가 오면요. 좀, 같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기 싫어해요. 왜냐면 굉장히 본인이 잘났고 똑똑하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기를 싫어하고요. 그리고 좀 그 거짓, 허풍 이런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가지고 있다. 사기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방도 잘해요. 잘 뺏깁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 좀 성격이 좀 한 성격하고 승부욕이 강하다. 요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상관겁재가 있으신 분들은 좀 스포츠 계열에도 굉장히 좀 유망하실 것 같아요. 승부욕이 굉장히 뛰어나고 한 성격도 하면서 지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진로를 잡으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축구를 비교했을 때 여기서 리더가 돼요. 리더가 되고 이렇게 왜 뭐랍니까? 지휘하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막 해주는. 그럼 나중에 감독까지 가능하겠죠. 저는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는 이렇게 풀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인기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사주팔자예요. 그 식상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특히 상관은요, 이길 수 없어요. 말빨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개그도 잘해요. 센스도 있으시고요. 빠르게 그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개그맨, 그죠? 개그맨 분들 굉장히 말 잘하시고 재능이 뛰어나시잖아요. 연예인 업종 중에서는 이 개그맨 분들이 굉장히 또 제일 힘들 것 같은 일이기도 해요. 진짜 자기의 재능에 의해서, 그죠? 이게 완전 달라지니까, 인기와 그런 것도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개그맨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MC로 많이 오잖아요. 그죠? 이 말빨이에요, 말빨. 무조건 상관이 있어야 된다. 물론 식신이 있어도 말 잘하십니다. 근데 상관은 이길 수 없어요. 이수근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개그맨 중에서. 상관이 있지 않을까? 난 겁재도 같이 계실 것 같아요. 이수근님은. 왜냐면 이 자리가 겁재한테 좀 많이 조금 뺏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의 진짜 이 상관빨로 살아남고 계시지 않나 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요. 리더십도 있고 많은 개그맨들이 지금 따르고 있죠. 저는 이수근님을 좋아한다는 거 너무 재미있으셔요. 진짜로. 제가 식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식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강의업을 하고 있죠. 대운에서 또 식상으로 흐르고 있고, 또 이 상관 오화, 제가 간목이니까, 그죠?
간목이 상간이에요. 오화가 상간인데 이 대운이 지났어요. 그래서 좌우 묘유 대운이 지나면요, 이 십성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고생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사주에 식상이 다 있는 줄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식상은 없습니다. 나무가 태양이 없어. 예, 다행히 대운에서 그래도 지금 사오미로 좀 흘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 강사로 일을 하는 게 너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진짜 다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저는 비견이 많다 했잖아요. 이게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거, 다 같이 잘 가자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해도 많이 보죠. 아무래도 비견이 많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보고 배신도 많이 당하고요. 다 알려줬는데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저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겁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점.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모방 창조했어요. 제조업도 가능하다. 제조업도 가능하시고 리더십 있고 인기가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직종 변경이 좀 많아요. 직종 변경, 직종 변동, 변경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고 본인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바로 그냥 나와버리는 구조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상간겁제는 조심하셔야 될게요. 밖에서는 호인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집에 오면 집에서 왜 화내시는 분들 있죠. 집에서 화내시는 분들 조금 계시다는 거. 그래서 와이프보다 애인한테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다. 또 상간 같은 경우는요, 관을 왜 상간 경관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관을 또 이 스크래치를 내줘요. 그래서 좀 12구설에 좀 많이 좀 따라옵니다. 12구설이 함께 있다. 왜냐면 이 상간운에는 항상 말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거를 아이디어와 좋은 쪽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말로 많이 쓰셔요. 왜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물론 어떠한 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분들 50대 40대 뭐 6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영상을 많이 보셔요. 근데 이거를 말로 써버려요. 말로.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입으로 써요. 이게 화가 됩니다. 화가. 본인의 이미지도 깎아먹고, 그쵸? 그래서 항상 말조심을 조금 하셔야 돼요. 본인도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항상 좀 시비구설이 많이 붙을 수 있고 조심하셔야 되고, 또는 이제 몸에 흉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좀 행동, 말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있으면 이제 지식을 쓰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겁재들에게. 그래서 교육 부분으로 이런 강의 이런 부분으로 하면 이제 굉장히 재물운이 올라간다. 이 말을 지인들에게 하지 마시고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제 사주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셔도 괜찮으시겠죠. 이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좀 많이 강해요. 성격 한대 있죠. 그래서 근데 또 상간이 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근데 이 또 본인이 뒷담화를 좀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 부분 조심하시고 좋은 쪽으로만 여러분들 활용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자, 겁재와 식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식신 쉽게 말하면 의식주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 식신은 또 길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주팔자에서 식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 뭐 쌀이 떨어질 일은 없다. 누가 와서든 쌀을 주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식신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제가 식신이 없다 했잖아요. 부러워요. 자, 가면 이
겁재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베풀고 나눕니다. 베풀고 나눈다. 자, 그래서 그 비견과 이제 동업을 하면 정확히 반반이 나누는 거예요. 어깨를 나누니 동등한, 평등한 뭐 이런 글자잖아요. 근데 겁재와 나누면은 이제 분배가 좀 작죠. 분배가 작다. 그리고 또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죠. 식신은 또 펼치는 거예요. 그죠? 겁재는, 자, 비견은 행동과 그러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비견은 내가 이걸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나서 움직이는 거면, 겁재는 즉흥적으로 이거 해야겠다고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식신도 뭐예요? 식신도 활동이에요. 나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쓰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겁재와 식신은요, 바로 추진력, 그쵸? 추진력이 있죠. 굉장히 빠르게 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겉은 여유로워요. 겉은 여유로운데 속은 타죠. 속은 급해요. 급하다. 자,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비견이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좀 급한 성정이 있어요. 급한 성정.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데요. 의식하면 조금 덜 하긴 한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빨리빨리 빠르게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실수를 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을 하다 보면 좀 말이 빨라지는 그런 이제 약간 흥분을 좀 잘한다 해야 되나? 그래서 막 또 신나게 막 열심히 막 달려나가는, 제가 강의할 때 신나가지고 막 진짜 달려나간 적도 있어요. 혼자 신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급한 성정이 있다. 자, 비견과 식신은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겁재와 식신은 남의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식신이 사랑도 되죠. 그래서 좀 색욕을 밝힌다. 색욕을 밝힌다. 그리고 남 밑에서 일해서요, 남 밑에 배워서 나가서 독립하는 구조예요. 겁재가 독립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배워서 독립을 하겠다 라는 마음이 더 강하겠죠. 겁재와 식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겁재는 인력이에요. 인력, 인맥, 뭐 사람, 뭐 인력 이런 부분이면, 식신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또는 겁재가 와서 나한테 투자 좀 했으면 좋겠어. 투자할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 공채보다는, 자, 겁재는 평법도 되죠. 공채보다는 인맥이죠. 인줄, 지인 소개, 이런 부분으로 취업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겁재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겁재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겁재 식신은 겁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돈벌이를 더 확장시킨다든지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제, 재성 같은 거는 빼앗긴다는 게 좀 더 많았잖아요. 근데 식신은 이제 활동이기 때문에 같이 겁재와 같이 활동을 하고 겁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러한 부분을 배운다 라는 것을 또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식신이 있는 그 남성분들은요, 특히 일주에 이 배우자 자리 식신이신 분들은요, 와이프 잘 챙겨요. 이렇게 저는 약간 일주에 식신 깔린 남자가 좋더라고요. 아직 못 만나봤어요. 아직 못 만나봤는데 일주에 식신 깔린 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와이프를 잘 챙기고 자기 여자를 굉장히 잘 챙겨요. 다정다감하고 좀 부드럽고 저희는 좀 이렇게 공주로 좀 떠받들어주고 잘 챙겨준다. 자, 겁재 편인 넘어가 볼게요. 자, 편인이 일단 계모라고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50%라는 인성의 50%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50%라는 말은 이제 사랑을 절반밖에 못 받는다. 그쵸?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이 아닌 좀 문제가 하자가 있는 그런 부동산들, 그리고 이제
편인의 이제 공부랑 또 정인의 공부는 굉장히 다르고요.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계모의 성범으로 밥을 잘 안 주면서 서로 밥상을 차지하려는 경쟁심이 강하다. 편인과 이제 겁재의 구조는 스스로가 해야 된다. 스스로가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또 겁재가 이제 편인을 설해요. 그래서 수혜가 다른 사람한테 간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다.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겁재와 또 편인은 서로 좀 다정한 사이예요. 그래서 일간을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하니 갈 길을 막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일간이 나를 놔두고요. 서로 결탁한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고 미워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편인도 똑똑한 글자입니다. 그죠? 편인도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기 질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정인은 자, 겁재의 다른 형제잖아요. 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을 누가 받는다? 겁재가 받는다. 제가 이 겁재 십성할 때 말씀드렸나요? 여기 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으면요, 겁재가 사랑을 더 받았다 라고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더 사랑을 받았네요 라고는 구조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 겁재와 나눠 먹어야 되니까 본인은 좀 혜택이 작았다, 우리 엄마는 나의 언니를 더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나의 동생을 더 사랑해, 이러한 감정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나눠 먹어야 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잔머리를 또 굴릴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굉장히 또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고 인덕은 있습니다. 자, 겁재와 정인의 합은 또 겁재와 정인을 합을 해서 나를 또 인정해주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덕을 좀 본다, 인덕을 본다, 상속, 그렇죠? 또는 이제 동업자 덕을 좀 본다든지, 가업을 좀 이어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만화또의 길을 간다, 다시 늦게 공부를 시작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겁재가 왕하고요. 인성이 이제 설기되면 이제 간제구설에 좀 휘말릴 수 있다. 그럼 이제 인덕도 없고, 그쵸? 기인덕이 좀 부족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좀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겁재가 약하고 인성이 좀 강해야겠죠. 자, 보증사기, 인성은 또 문서죠. 문서, 계약권 이런 부분. 그래서 보증사기, 보증사기 이런 거 계약하실 때도 계약서를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겁재는 사기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학벌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겁재와 인성이 또 합을 했잖아요. 겁재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똑똑하다는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겁재 편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성 자체가 문서 보증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뒤늦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겁재와 비견이 중중하시면요, 동업하시면 안 됩니다. 동업하면 괜히 본인만 고생하고 다 줘야 돼, 이렇게 좀 나눠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시고. 자, 비겁이 왕하면요, 일단 비겁이 왕하면, 그죠? 식상 재성이 있으면 얘를 굉장히 극하죠. 그래서 현금이 돌지 않아요. 돈이 묶이는 상황이 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명식에 인성이 있으면 이 인성을 써야 돼요. 인성을 써서 자격증이나 이제 전문성 있는 일을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인성을 그 재산으로 삼으셔야 된다. 하면 부동산, 뭐 땅 이런 문서에 대한 현금이 약하기 때문에 이 문서의 힘으로 쓰시고 사시는 게 훨씬 좋다. 그럼 주식이나 투자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인성과 또 겁재와 식상이 같이 있을 경우에 운이 그렇게 왔을 때는 이제 자격증을 따서 돈을 벌러 가겠다. 그래서 인성이 오시면요, 보통 전문 지식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고요. 겁재는 독립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식상은 일하러 간다 라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따서 내가 독립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겠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또 식상이 왕한데 그 뭐죠? 일간이 왕이에요. 신왕이에요. 일단 신강이에요. 근데 겁재가 있거나 운이 오면요, 이제 바지사장, 뭐 행동대원, 행동을 먼저 취하는 이런 구조로 또 가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다 했나요? 겁재 비견이 동업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겁재가 있으면 이제 양인, 그쵸, 프로쌀, 그리고 사기, 도박성, 투기성, 좀 난폭하고 타인과의 싸움이 잦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말씀드렸나? 아버지와 관계가 좀 약하다, 재물 힘이 약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겁재의 활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현상, 다른 사항이 있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같이 공부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